컴퓨터 교육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수업하고 또 보강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달려볼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하고 인터넷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TCP/IP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TCP/IP 동영상을 보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정보들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패킷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게 이제 TCP/IP에 대해서 자,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13분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보면 실제 이제 패킷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틀어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각각의 이제 장비가 소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자, TCP 패킷, 이제 TCP 패킷들은 레이어가 내려가면서 이따가 이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한번 패킷들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TCP하고 같이 전송 계층에 있는 게 UDP 패킷이죠. 자, 라우터는 경로 설정, 즉 IP를 보고 각각의 주소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픽오브 데스는 이제 예전에 공격하던 그런 것들이고, 자 이제 스위치는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서 랜에서 패킷들을 제어한다고 보면 돼요. 좀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번역되어 나오는 거라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예전에 했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소를 입력하면 브라우저에서 각 패킷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캡슐화라고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캡슐처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IP 주소나 이런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라우터는 이걸 까서 어느 주소로 가려고 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이미지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장비에서 다 알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해요.
방화벽은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아웃 정책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웃 정책, 아웃바운드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어떤 포트를 열어줄 건지 거기에 대한 설정들을 하고 그 설정되어 있는 대로 포트가 열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방화벽 통과해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화벽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외부망하고.
자, 지금 영상을 보긴 했는데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았는데 여기 유튜브 검색해 보면 TCP/IP 동영상 검색하면요. 요런 한글 자막 말고 영어로도 나오는 화질 좋은 자료가 있거든요. TCP/IP 전에 본 거고 예전에 화질 좋은 게 있었는데 제가 링크 건 거를 한번 좀 체크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한번 좀 봤고요. 자, 여러분들 그 와이어샤크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와이어샤크?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잠깐만 와이어샤크닷컴을 한번 가볼게요. 와이어샤크 org 다운로드 점 아이고 어디야?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 org에 오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들어오면 여기 이제 와이어샤크에 보면 다 다운로드가 있고요. 자, wireshark.org 슬래시 다운로드.html에 들어오면 현재 버전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예전 버전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3 버전 64비트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거를 한번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누르면 돼요. 실행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와서 설치가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설치가 된다고 가정하고 저는 이제 설치된 게 있으니까 설치된 와이어샤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시작 프로그램에 가보면 자, 상어 지르러미 같이 생긴 요 와이어샤크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 와이어샤크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와이어샤크 화면 나오나요, 여러분들? 자, 아, 업데이트는 일단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더넷이든 뭐 로컬 같은 게 있는데 패킷들이 좀 주고받는 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막 패킷들을 지금 계속 쭉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지금 패킷들을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어, 내용을 통해서 패킷들이 주고받는 걸 계속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너무 많으면 좀 보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스탑을 눌러줄게요. 자, 스탑을 누르고 나서 자, 여기 쭉 보면 자, 여기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UDP 프로토콜이 있고 쭉 가서 보다 보면 잠깐만 너무 UDP만 TCP 프로토콜. 자, 그럼 TCP 프로토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TCP 프로토콜을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 프레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프레임의 구조, 프레임 다음에 이제 이더넷, 맥 주소에 대한 정보, 맥 주소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 실제 랜카드에 있는 맥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 데스티네이션 도착지가 어디 맥이냐? 그리고 소스 지금 내 컴퓨터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그다음 IP에 가보면 이제 IP 버전 4로 돼서 자, 157.230.47에서 목적지 192.168.219. 여기까지 가도록 한다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IP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아까 아, ITF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IP 버전 4를 검색하게 되면요. 이런 헤더 구조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버전을 작성해야 된다. 헤더 렌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퍼런스 서비스 필드가 어떤 거냐, 토탈 렌스가 얼마큼 되고 플래그를 어떤 걸 쓰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프로토콜 정보, 그다음에 각각의 소스 데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RFC 즉 표준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값들이 정해져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패킷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라우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IP에 있는 목적지 주소를 보게 돼요. 그럼 이걸 갖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기 위해서 계속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TCP를 볼 경우 TCP는 자, 포트가 중요해요. 왜? 자,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얘도 TCP 프로토콜을 살펴볼 경우 이 구조가 헤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작성하고 세그멘트의 어떤 길이, 시퀀스 넘버들. 자, 얘는 이제 시퀀스 넘버가 왜 필요하냐면 TCP는 패킷들을 잘라서 보내요. 하나의 어떤 파일이 있으면 패킷으로 잘라서 보내다 보니까 그 순서를 재조립을 해야 돼요. 분리를 시키고 재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퀀스 넘버를 통해서 그 순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TCP에 대한 정보들 보니까 지금 어느 포트로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패킷 필드레이 버전 있고 UDP 패킷을 볼게. 자, UDP 패킷은 유저 데이터 그램인데 약간 좀 구조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TCP는 아까 조금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포트하고 간단하게만 체크섬들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 뿌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샤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한기대 사이버 촬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와이어샤크로 여러분들께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또 혹시 와이어샤크가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기대 뭐 추가 점수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가 있는데, 아까 자, 실습 환경 구축 요 자료 한번 볼까요? 잠깐만. 어, 요거보다는 아까 모전했던 거를 한번 보고, 아까 HTTP 1.1 버전에 대한 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제구나. 자, 여기 보면 이제 0.9 버전에서 어때요? 연결해서 리퀘스트 리스판스 한다고 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보니까 자, 리퀘스트 패킷에는 이런 정보들을 담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1.1 버전, 지금 HTTP 1.1에서는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게 되면 응답을 해주고 계속 주고받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주고받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어때요? 패킷을 통해 가지고 다 주고받고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실제 물리적으로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뭘 하고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낸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자, 각각의 OSI 7 레어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피지컬로 물리적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TCP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기 뭐 클라이언트부터 나가기 위해서 막 쭉 경유하고 여기서 이제 뭐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나가 가지고 목적지 서버에 와서 또 방화벽을 통과해 가지고 내부 보안을 통해서 패킷들이 갔다가 서버에 있는 index.html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거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같은 길을 다시 패킷들이 돌아오면서 목적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갖고 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뭐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화면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는 십몇 분을 봤지만 실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HTTP 버전 1. 그러니까 0.9, 1.0, 1.1에 대한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또 살펴볼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서버들을 구축하기 위한 구성, 뭐 인터넷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서버에는 자, 이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기반의 IIS 웹 서버가 있고 또는 자, 아파치 웹 서버가 있어요. 리눅스나 여러 가지 운영체제 쓰는 아파치 웹 서버가 있는데, 자, 그런 서버들을 환경을 구축해주고 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써주는 거예요. 아파치 웹 서버를 쓸 경우는 ASP 프로그래밍을 대부분 해주고요. 자, 나머지 어, 서버를 쓸 경우에는 대부분 JSP나 PHP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데이터베이스를 또 어때요? 연동해 가지고 뭐 오라클 DB나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응용 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패킷으로 해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과 1.1의 차이점은 계속 이미지든 영상이든 주고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그래서 제가 예전 교재를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린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웹서버 구성 요소나 실제 MySQL, JSP 환경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정판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습 환경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2000 서버, 지금은 뭐 서버의 종류들이 많아졌죠. 자, 그래도 IIS 웹 서버, 그 다음에 IIS 웹 서버는 뭐예요? 인터넷 프로그램은 ASP 프로그래밍을 쓴다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제 이제 그 MS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럼 이걸 갖고 설치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선출할 때 방법이 로컬 지정해 주고요.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치는 표준값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메인 사용 설정들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결이 되고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인증할 때 혼합 모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한 어떤 라이센스에 관련된 규정을 보고 여러분들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설치하면 완료가 되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네스테이트 AN을 보더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웹서버들이 돌아가는지 리스닝 받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생성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시작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걸 시작을 클릭해 주게 되면 이 MS SQL이 이제 작동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일시 중지나 중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해 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해야 될 게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DB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 대부분 이제 웹 폴더들을 이용하고 왜냐면 이게 설치가 되면 인터퍼블릭 C 디렉토리에 더블 루트라는 어, 폴더가 하나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폴더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변경해주고 막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홈 디렉토리가 그대로 유출이 될 경우 파일에 대한 분실 우려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설정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자, 시스템에서는 이제 회원 가입에 대한 뭐 등록에 대한 부분들 등록이 잘 됐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나 로그인 오케이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걸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웹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실제 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웹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실험이라고 하고 뭐 실습을 해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회원 등록에 대한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값들을 정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따도 해킹할 때 이 부분을 보여줄 거예요. 해커들이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UID, PWD, 즉 패스워드까지 다 알게 돼요. 이거는 ASP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해커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지고 해킹을 한다. 그래서 db con inc라는 파일이 되게 중요하다. 웹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설정을 해줘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웹을 만들어주고 이런 테이블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우편번호 같은 걸 가져와서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야? 간단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실제 데이터 값들이 입력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씹어가지고 목적지까지 서버로 날아가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한다 하면 지금 뭐야? 이건 컴퓨터사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값들은 서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TCP/IP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값들이 패킷화 해가지고 서버로 날아가서 서버에서 이걸 갖고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 또 게시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값들을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게시판에 보면 데이터로 들어갈 게 뭐야? 글 제목, 작성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뭐 첨부 파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일 업로드 구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눅스는 대부분 이제 웹서버는 이제 톰캣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JSP 중심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상태들을 확인해보고 이거에 맞게끔 하는데 지금 뭐 웬만한 PC들은 다 가능하니까 그냥 설치하면 되고요. 이게 좀 올드하긴 하지만 이런 옛날 버전을 통해서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버추얼박스나 VM웨어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실제 가상으로 돌려보는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치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라클의 어떤 방법들이 작동이 되면 그걸 통해서 구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 리눅스에 톰캣을 설치한다. 그 톰캣도 이제 아파트 웹서버의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좀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뭐 톰캣이 잘 돌아가게 되면 아파치 뭐 화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화면은 아닐 거야. 아마 많이 바뀌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면 자 이 컴퓨터의 IP 번호가 19168.1.39 번이었다라고 하면 그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지금 웹서버가 설치됐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여러분? index.html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이트를 들어올 때 이 파일이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보면 좋고요. 자, 그다음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연동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쭉 많이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해킹으로 연결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킹 동영상을 잠깐 좀 보여줄게요. 실제 해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만 공유 정지했다가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줄게요. 대포와 동아리에서 자, 해킹 영상 이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걸 했었던 거냐면 음, 잠깐만요. 화면 공유 또 해줄게요. 아, 아, 비우비고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자,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자, 이거는 이 사이트를 실제 해킹한 거예요. 그때 해킹하면서 취약점 점검을 했던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보세요. 실제 이 초창기 때 해킹 공격들은 게시판에다 파일을 올려가지고 자, 웹쉘 스크립트 같은 거를 입력해가지고 많이들 썼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액세스 공격이나 막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게시판 같은 데서 첨부 파일 자체를 올릴 때 실행 파일이나 이런 스크립트 코드들을 못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본문에서도 다 필터링을 하도록 프로그램들이 다 짜여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걸 갖고 지금 서버에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뭐를 하냐면 자 얘네는 파로스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파로스나 아니면 뭐 버퍼 스위트 같은 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취약점 점검하는 거를 가지고 어,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WSASP라는 지금 쉘 스크립트를 만든 것들을 좀 올려놓게 되고 자 이게 지금 보면 파로스인가 같아요. 이제 파로스를 통해 가지고 패킷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일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뀐 그 파일을 통해 가지고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실제 아까 올렸던 그 ASP 파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킹을 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주소에다 제가 아까 했던 것들을 갖고 ASP를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메모 박스에다가 자, 이 주소, 그래서 우리는 해커들은 이제 일부러 에러를 많이 내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막 이 값들을 대단히 입력해보고 많은 값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면 지금 도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어디로 가면 될까? 아까 DB콘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폴더에 있었잖아요. DB콘에 가가지고 실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값을 연결해주는 그 주소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www 루트 디렉토리로 왔고요. 자, www 루트 디렉토리에서 지금 보니까 커먼 폴더에 여기 dbcon이라고 있죠. dbcon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dbcon ASP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타입이라는 명령을 쳐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자, 아이디, 패스워드
추가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서버 실행시켜 가지고 주소 입력하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 다 획득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져오면 돼요. 가져와도 되고 이제 뭐 직접 확인해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 실제 주소 값을 입력해 주고 자, 패스워드 자, 여기 적혀 있는 패스워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연결을 누르면 실제 지금 실행이 됐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가 회원 가입은 이제 멤버라는 폴더에다가 대부분 많이 만들어요. 멤버는. 그래서 멤버가 있는 이제 권한을 찾아보도록 할게. 근데 그래서 테이블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드민 유저는 이제 어드민 관리자로 쭉 있었던 그런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권한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테이블을 열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5명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쭉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멤버를 클릭하니까 어때요? 자, 개인정보가 입력하라는 값들이 대부분 많이 그 여기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노리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처럼 자, 다양한 어떤 공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스크립트 코드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BOB에서 실제 취약점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해킹했던 내용을 시연한 거고요. 자, 우리 백석대학교 저희 허브 동아리에서 이제 백석대학교 이제 우리 전산실 취약점 점검을 해요. 근데 이걸 발견해서 전산실 알려줬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공격이 안 되는데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이 진행했던 거예요. 실제 취약점 점검을. 그래서 우리 전산실에 이 취약점을 알려줘 가지고 수정하도록 했어요. 근데 정훈이 학생이 했었는데 정훈이 학생은 지금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후배들 계속 세미나 해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보면 파르소랑 파르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지금처럼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막 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뭐 정상적인 방법이었고, 네,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스크립트 코드 에디터를 막 통해서 뭐 버퍼 스위트 갖고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기능들을 좀 익혀서 자유자재를 좀 막 해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종합정보 시스템을 어,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실제 이제 우리가 해킹이라는 게 그래요.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인터넷이든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좀 아까 수업하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 TCP/IP 동영상 와이어샤클 톤의 패킷을 보고 실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쭉 봤어요.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해킹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또 그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로직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어때요? 데이터로 획득해 오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는 이제 쉽게 뚫리지는 않지만 자, 이런 방법을 갖고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지금 해킹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응용하는 방법을 좀 키우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뭐 오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뭐 질문 사항 있나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